워싱턴의 하늘은 더없이 맑았습니다. 하지만 미 상무부 청사 안에서는 전혀 다른 공기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두꺼운 참나무 문이 닫힌 회의실 안으로 시가 연기가 천장까지 차오르고 있었고, 테이블 위에는 128페이지짜리 계약서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그 계약서 한 장이 대한민국 30년 조선기술의 운명을 결정짓게 될 줄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대한민국 여러분들의 많은 댓글로 응원 바랍니다. 지구촌 곳곳에 감동 실화를 전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제 이름은 강태선입니다. 한화오션 필라델피아 파견 현장 총괄을 맡고 있습니다. 20대의 용접공으로 시작해 30년 동안 거제도 옥포 조선소에서 배를 만들어 온 사람입니다. 왼손바닥에 화상 흉터가 하나 있는데 28살 때 용접 불꽃이 장갑을 뚫고 살을 태웠을 때 생긴 겁니다. 그때 저는 용접봉을 놓지 않았습니다. 놓는 순간 접합부에 결함이 생기고 그 결함은 바다 한가운데서 배를 두 동강 낼 수 있으니까요. 30년 동안 이 손으로 이음새를 잡은 배가 70척이 넘습니다. 문제가 생긴 배는 단 한 척도 없습니다. 이건 자랑이 아니라 사실입니다. 미국이 꺼내든 카드의 이름은 화성 프로젝트였습니다. 표면적으로는 1,500억 달러 규모의 미 해군 함정 건조 사업이었습니다. 미국이 노후화된 필라델피아 해군 조선소를 현대화하면서 세계 최고 수준의 한국 조선 기술을 도입하겠다는 프로젝트였습니다. 1,500억 달러라는 숫자는 강력했습니다. 한국 조선업 전체 연간 수주액에 맞먹는 규모였으니까요. 회의실 테이블 건너편에는 러셀 맥콜럼 미 상무부 장관이 가죽 의자에 깊숙이 몸을 파묻고 앉아 있었습니다. 그 옆에는 닐 브레넌이라는 자가 몽블랑 만년필을 빙글빙글 돌리고 있었습니다. 상무부 중공업 특별고문이라는 직함을 달고 있었는데 아르마니 정장에 구두를 반짝반짝 닦아신 걸 보니 현장에서 쇠를 만져본 적은 없는 사람이라는 게 한눈에 보였습니다. 그리고 필라델피아 해군 조선소 수석 엔지니어 에드워드 채가 한쪽에 앉아 있었습니다. 현장에서만 30년을 굴러온 기술자로 그 자리에서 유일하게 현장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제 옆에는 본사법무감사실의 윤하경 팀장이 앉아 있었습니다. 15년 전 대우조선 구조조정 때부터 알던 사이입니다. 밤을 새며 직원들 퇴직금을 한 푼도 깎이지 않게 지켜낸 사람이고 15년 동안 이 사람의 눈이 틀린 적이 없었습니다. 맥콜럼 장관이 시가를 든 손으로 저희 쪽을 가리키며 입을 열었습니다. 한화오션이 가진 모든 기술 건조 공법, 용접 자동화 시스템 블록 조립 노하우 단 하나도 빠짐없이 전부 넘기시오. 부하 직원한테 지시하듯 나른하고 거만했습니다. 마치 우리가 납품업체쯤 되는 것처럼 하경 씨가 계약서를 넘기고 있었습니다. 128페이지를 마치 이미 외우고 있다는 듯이 훑어 넘겼습니다. 두꺼운 뿔테 안경 너머의 눈빛은 외과 의사가 엑스레이 필름을 판독하듯 날카로웠습니다. 감정 없이 빠르고 정확하게. 하지만 단 한 줄도 놓치지 않았습니다. 하경 씨의 손가락이 72페이지에서 멈췄습니다. 2초도 안 되는 찰나의 정지였습니다. 출국 전날 밤 전화로 하경 씨가 냄새가 이상하다고 했던 바로 그 페이지였습니다. 이전되는 모든 기술의 지적재산권은 영구적으로 미국 측에 귀속된다. 한 번 기술을 넘기면 두 번 다시 우리 것이 될 수 없다는 뜻입니다. 건조공법 용접 자동화 블록 조립. 30년간 현장에서 사람과 사람 사이의 경험으로 쌓아올린 것들을 종이 한 장으로 영원히 빼앗겠다는 겁니다. 그 순간 채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한화오션의 건조공법은 기술 매뉴얼 몇 장으로 정리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수십 년간 현장에서 축적된 시스템입니다. 종이 몇 장으로 복제할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하지만 그 순간 브레넌이 테이블 밑으로 채의 정강이를 걷어찼습니다. 제 눈에 그게 들어왔습니다. 현장 기술자의 경고를 정강이를 걷어차서 막는 자들. 그게 그 테이블 건너편에 앉은 사람들의 수준이었습니다. 하경 씨가 계약서를 덮었습니다. 냉소도 한숨도 항의도 없었습니다. 저는 양복 안주머니에서 낡은 수첩을 꺼냈습니다. 10년 넘게 쓴 수첩으로 속지에는 지금까지 제가 만든 배의 호선 번호가 볼펜으로 빽빽하게 적혀 있습니다. 저는 수첩을 펼쳐 세 글자를 적어 테이블 위로 밀었습니다. 검토 중. 맥콜럼 장관의 얼굴이 벌컥 달아올랐습니다. 주먹으로 책상을 내리치며 고함을 질렀습니다. 1,500억 달러 제안에 고작 세 글자로 답하겠다는 겁니까?
저는 눈 한 번 깜빡이지 않았습니다. 30년간 2000도짜리 용접 불꽃을 코앞에서 봐온 사람한테 고함 좀 친다고 뭐가 달라지겠습니까? 저는 양복 단추를 채웠습니다. 하경 씨도 동시에 일어섰습니다. 브레넌이 다급하게 소리쳤지만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문을 나섰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하경 씨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72페이지 독소 조항은 예상한 대로였어요. 그런데 태선 씨 74페이지도 보셨어요. 저들이 스스로 덫을 파놓았어요. 칼자루는 우리 손에 있습니다. 저는 하경 씨의 눈을 봤습니다. 15년 동안 한 번도 틀린 적 없는 그 눈이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필라델피아에 도착한 첫날 미국이 우리를 왜 불렀는지 눈으로 확인했습니다. 자존심 때문이 아니라 절박함 때문이었습니다. 한때 미국 제조업의 심장이었다는 필라델피아 항만 지역은 폐공장과 녹슨 철골 구조물이 즐비했습니다. 조선소 정문을 통과하는 순간 30년 현장 경력의 직감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도크 바닥에 물이 고여 있었고 겐트리 크레인 케이블에는 녹이 슬어 있었습니다. 용접 장비는 10년은 된 구형이었고 안전 표지판은 반쯤 떨어져 바람에 덜그덕거렸습니다. 세계 최강 미국 해군의 조선소라고 하기엔 우리 옥포 조선소 견습생 실습장보다 못한 시설이었습니다. 숙소로 안내받았을 때 분위기가 가라앉았습니다. 조선소 외곽의 컨테이너형 기숙사였는데 난방은 겨우 돌아가고 온수는 나오다 말다 했습니다. 침대 매트리스에서 곰팡이 냄새가 났습니다. 30년차 용접 장인 구본학 기장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총괄님, 이 사람들이 우리를 기술자로 부른 겁니까? 인부로 부른 겁니까?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본학이의 질문이 곧 답이었으니까요. 현장 투어에서 다시 만난 채는 솔직했습니다. 이 도크를 살릴 수 있는 건 당신들 뿐입니다. 10년 전에 미 해군이 독자 건조를 시도했는데 선체 접합부에서 균열이 발생해 진수 3일 전에 프로젝트가 취소됐습니다. 그때 저는 깨달았어요. 기술은 돈으로 사는 게 아니라 사람에게 있다는 걸. 반면 브레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술이란 건 종이에 옮겨져야 진짜 기술이니까요. 30년 동안 용접봉을 잡아본 적도 없는 사람이 기술을 종이에 옮기라고 말하는 겁니다. 저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하경 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시설은 처참한데 감시자까지 붙었습니다. 전화기 너머 하경 씨가 잠시 침묵하더니 말했습니다. 태선 씨 74페이지 분석이 거의 끝났어요. 이건 저들이 스스로 무덤을 판 겁니다. 그로부터 며칠 뒤 새벽 2시에 전화가 왔습니다. 태선 씨 분석이 끝났습니다. 심장이 한 박자 빨라졌습니다. 화성 프로젝트 기초계약서 제4조 2항. 상대방의 일방적인 행정 조치나 정책 변경으로 운영 환경이 현저하게 훼손될 경우 우리 측은 별도의 합의 없이 핵심 인력의 철수 절차를 개시할 권리를 갖는다. 그리고 이 경우 상대방은 어떠한 불이익 조치도 가할 수 없다. 저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그러면 미국 측이 일방적으로 변경하면 위약금 없이 철수할 수 있다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조항의 미국 측 최종 서명인이 닐 브레넌입니다. 몽블랑 만년필로 직접 서명했습니다. 어둠 속에서 웃음이 나왔습니다. 브레넌은 72페이지에 독소 조항을 심어 우리의 기술을 영원히 빼앗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74페이지에는 저들이 스스로 심어놓은 안전장치가 있었던 겁니다. 법은 의도가 아니라 문장으로 작동합니다. 그리고 그 문장은 지금 우리 손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경 씨는 아직 때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저들이 먼저 선을 넘을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고. 저들이 칼을 휘두르면 휘두를수록 그 칼날이 자기 목을 향하는 구조입니다. 오래 기다릴 필요는 없었습니다. 폭탄은 새벽에 터졌습니다. 조선소 정문 게시판에 하얀 A사 용지가 나붙었습니다. H1B 특별기술비자 수수료를 현행 1달러에서 즉시 10만 달러로 변경한다. 42명이면 연간 420만 달러 한화로 60억 원이 넘는 돈을 비자 수수료로 내라는 겁니다. 이건 수수료가 아니라 사실상 추방 명령이었습니다. 기술만 놓고 미국 땅에서 꺼지라는 뜻이니까요. 노조 위원장 해리건이 그 한가운데서 환호를 지르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해냈어. 이제 이 도크는 다시 미국인의 손으로 돌아온다. 박수가 터졌습니다. 그 환호 속에서 채만 한 발짝 떨어져 절망의 얼굴로 서 있었습니다. 저는 돌아서서 42명에게 한마디만 했습니다. 흥분하면 지는 거야.
그리고 하경 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경 씨 시작됐습니다. 전화기 너머 목소리는 놀랍도록 차분했습니다. 비자 수수료 인상이죠. 예상대로 왔네요. 브레넌이 쓸 수 있는 카드를 전부 시뮬레이션 해봤는데 가장 빠르고 직접적인 게 비자 폭탄이었다고 했습니다. 저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하경 씨는 이미 이 수를 읽고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 이제 74페이지를 꺼내는 겁니까? 아직 아닙니다. 저들이 되돌릴 수 없을 만큼 깊이 발을 들여놓게 만들어야 해요. 그동안 팀원들은 어떻게 합니까? 하경 씨가 잠시 말을 멈추더니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진 준비시키세요. 그 두 글자에 저는 숨이 멎는 느낌이었습니다. 항의도 시위도 탄원도 아닌 귀국 준비였습니다. 태선 씨 싸울 때는 감정이 아니라 절차로 싸워야 합니다. 우리는 계약서에 적힌 대로 할 뿐입니다. 그리고 그 계약서는 지금 우리 편입니다. 저들은 몰랐습니다. 우리가 떠나면 저 조선소가 어떻게 되는지를, 자동 용접 시스템의 비밀번호를 누가 알고 있는지를, 품질 검사 데이터베이스가 누구의 서버에 연결되어 있는지를. 저들은 밥그릇을 지켰다고 생각하겠죠. 하지만 그 밥그릇에 밥을 담아줄 사람이 누군지는 생각도 안 해본 겁니다. 그날 밤 42명은 소리 없이 움직였습니다. 옷을 개고 가방에 넣었고 공구함을 점검했습니다. 구본학 기장은 자기 공구함 뚜껑 안쪽을 손수건으로 한번 닦아준 뒤 잠금 장치를 채웠습니다. 자동화 시스템 담당 엔지니어 진서유는 필라델피아 조선소 서버에 연결된 모든 프로그램의 접근 권한을 암호화 처리했습니다. 비밀번호를 바꾼 게 아닙니다. 접근 자체가 불가능하도록 잠가버린 겁니다. 소리가 없었습니다. 42명이 동시에 짐을 싸는데 발소리 하나 나지 않았습니다. 새벽부터 밤까지 일해서 죽어가던 도크를 살려놓았더니 돌아온 게 추방 명령이라면 분노의 피켓을 들거나 시위를 하는 게 정상입니다. 하지만 이 사람들은 그 어떤 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감정을 드러내는 대신 가방을 쌌습니다. 항의하는 대신 공구함을 챙겼습니다. 울분을 토하는 대신 시스템 암호를 바꿨습니다. 나중에 채가 말했습니다. 그날 밤 숙소 앞을 지나갔는데 불은 켜져 있는데 아무 소리도 안 나더군요. 그게 저한테는 비명보다 무서웠습니다. 42명의 침묵은 고요함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결이었습니다. 이틀 뒤 저와 하경 씨는 워싱턴 상무부 브레넌의 사무실 앞에 사전 약속 없이 나타났습니다. 하경 씨의 서류 가방 안에는 A사 용지 한 장이 들어있었습니다. 브레넌이 에스프레소 2잔을 내려놓으며 환영한다고 했습니다. 심리적 우위를 점하려는 수법이었습니다. 저는 커피에 눈길도 주지 않았습니다. 하경 씨가 그 종이를 책상 정중앙에 올려놓았습니다. 외과 의사가 수술대에 메스를 올려놓듯 브레넌의 시선이 가장 먼저 닿는 위치에 정확히 놓았습니다. 운영 환경 훼손에 따른 철수 예고 통보서. 브레넌의 눈동자가 흔들리는 게 보였습니다. 하경 씨가 입을 열었습니다. 통보사항은 총 3가지입니다. 첫째, 부당하게 인상된 H1B 특별기술비자 수수료를 즉각 원상 복구할 것. 둘째, 당사의 자주적 기술 권리를 침해하는 조항을 전면 폐기할 것. 셋째, 공식 서면 답변을 48시간 내에 제출할 것. 브레넌이 조롱을 섞어 쏘아붙였습니다. 대한민국 민간 기업이 미합 중국 정부에 요구를 하시는 겁니까? 하경 씨의 표정에는 미동도 없었습니다. 이건 요구가 아닙니다. 계약서에 명시된 절차입니다. 저는 손목시계를 한번 확인하고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남은 시간은 48시간입니다. 도면에 적힌 치수를 읽어내리듯 사실만 말한 겁니다. 브레넌의 눈과 제 눈이 마주쳤을 때 그가 먼저 시선을 피했습니다. 1초도 안 걸렸습니다. 이건 협박이 아닙니다. 계약서 제4조 2항에 의거한 정당한 절차 집행입니다. 하경 씨가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이후 추가적인 구두 협상은 일절 받지 않겠습니다. 저도 일어섰습니다. 브레넌이 다급하게 소리쳤지만 저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사무실 안에서 에스프레소 2잔이 식어가고 있었을 겁니다. 우리가 한 모금도 입에 대지 않은 채로 48시간이 지났습니다. 서면 답변은 오지 않았습니다. 저와 하경 씨는 필라델피아 공항에 있었습니다. 42명의 팀원들은 출발 게이트 앞에 줄을 서 있었고 공구함이 실린 트럭 4대는 화물터미널에서 적재를 마친 상태였습니다. 화면에 나타난 브레넌의 넥타이는 비뚤어져 있었고
눈 밑에 그늘이 져 있었습니다. 그의 눈이 우리 뒤쪽 출발 게이트 안내판에 멈췄습니다. 공항이라는 걸 알아챈 겁니다. 브레넌의 얼굴에서 피가 빠지는 게 화면으로도 보였습니다. 하경 씨가 말했습니다. 48시간이 경과했습니다. 미 상무부로부터 서면 답변을 수신하지 못했음을 확인합니다. 브레넌이 위약금을 꺼내들었습니다. 한화오션이 철수하면 계약 위반을 근거로 국제소송을 제기하고 미국 내 한화 자산을 동결하겠다고 했습니다. 하경 씨가 서류 가방에서 종이 한 장을 꺼냈습니다. 카메라를 향해 천천히 펼쳤습니다. 화성 프로젝트 기초계약서 74페이지였습니다. 형광펜으로 그어진 조항이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하경 씨의 목소리가 감정 없이 또박또박 낭독했습니다. 미국 측의 일방적인 행정 조치나 정책 변경으로 운영 환경이 현저하게 훼손될 경우 한국 측은 별도의 합의 없이 핵심 인력의 철수 절차를 개시할 권리를 갖는다. 이 경우 미국 측은 위약금 손해배상 또는 기타 어떠한 불이익 조치도 가할 수 없다. 낭독이 끝났을 때 화면 너머에서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하경 씨가 서명란을 카메라에 들이댔습니다. 본 조항의 미국 측 최종 서명인을 확인해 주십시오. 닐 브레넌. 몽블랑 만년필로 직접 서명한 조항. 그 서명이 지금 자기 목을 겨누고 있었습니다. 브레넌이 마지막 카드를 꺼냈습니다. 출국 금지 명령을 내릴 수 있다고 했습니다. 제가 화면 앞으로 나섰습니다. 지금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공직자로서 외국인 노동자를 강제로 억류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저는 화면 상단을 가리켰습니다. 이 대화는 처음부터 녹화되고 있습니다. 빨간 점 하나가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브레넌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위약금 협박과 강제 억류 언급이 모두 기록되고 있었던 겁니다. 하경 씨가 마지막 통보를 했습니다. 운영 환경 훼손 조항에 의거하여 지금 이 시간부로 모든 기술 지원과 인력 주둔을 무기한 중단합니다. 화면이 꺼졌습니다. 30초도 지나지 않아 강총괄 메인 시스템이 잠겼습니다. 건조 공정 관리 자재, 물류 품질 검사 데이터베이스 전부가 셧다운됐습니다. 로그인 창에 자동 암호화 처리 완료라는 문구만 뜰 뿐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사람도 데이터도 기술도 전부 우리가 들고 나왔습니다. 1,500억 달러짜리 프로젝트가 사망하기까지 걸린 시간. 화면이 꺼진 순간부터 시스템 셧다운 확인까지 12분이었습니다. 마지막 8명이 숙소를 나서려는 순간 해리건이 벤 보닛을 가로막고 서 있었습니다. 부탁입니다. 제발 가지 마시오. 당신들이 떠나면 우리는 끝장입니다. 며칠 전에 환호는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구본학 기장이 창문을 내리고 해리건을 바라봤습니다. 분노도 원망도 아닌 평온한 눈빛이었다고 합니다. 해리건 씨, 일주일 전에 당신이 뭐라고 했는지 기억합니까? 외국인들이 밥그릇을 뺏어간다고 했죠. 밥그릇 잘 지키십시오. 우리 없이. 창문이 올라갔습니다. 벤 2대가 천천히 정문을 빠져나갔습니다. 뒤돌아보는 한국인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거제도 옥포 조선소에 도착한 건 이틀 뒤 새벽 5시였습니다. 크레인이 움직이고 있었고 용접 불꽃이 사방에서 터지고 있었습니다. 쇳내가 코를 찔렀습니다. 필라델피아에서 죽어있던 모든 것이 여기서는 살아 숨쉬고 있었습니다. 구본학 기장이 공고함을 내려놓으며 한마디 했습니다. 집이네요. 텔레비전을 켰을 때 CNN이 속보를 쏟아내고 있었습니다. 미국의 치명적 오판 동맹의 뒤통수를 치려다 세계 1위 조선 동맹을 통째로 일타. 기사 한가운데에 거제도 옥포 조선소의 항공사진이 대문짝만하게 실려 있었습니다. 수백 대의 크레인이 질서정연하게 움직이고 용접 불꽃이 밤 전체를 밝히는 사진과 멈춰선 필라델피아의 녹산. 크레인이 나란히 놓인 대비는 잔인할 정도로 선명했습니다. 그날 오후 CNN 생방송이 정규 프로그램을 끊었습니다. 캐나다 마크 칸이 총리가 안전모를 쓰고 옥포 조선소 도크 한가운데 서 있었습니다. 화면 하단에 자막이 떴습니다. 캐나다 순찰 잠수함 프로젝트 예산 420억 캐나다 달러, 약 60조 원. 한화오션 단독 수주 공식 승인. 미국은 10만 달러 비자 폭탄으로 우리 목을 조르려 했습니다. 캐나다는 60조 원으로 그 밧줄을 끊어버린 겁니다. 칸이 총리가 마이크를 잡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동맹의 기술을 약탈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존중합니다. 존중. 그 한 단어가 미국의 뺨을 후려쳤습니다. 저는 브레넌에게 마지막 메일을 보냈습니다.
캐나다 신규 프로젝트 투입으로 인해 필라델피아 복귀는 절대 불가합니다. 워싱턴 회의실에서 세 글자로 시작한 대답이 한 줄로 끝났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감정은 한 줄도 섞지 않았습니다. 유감이라는 말도 원망도 비난도 없었습니다. 사실만 통보했습니다. 맥콜럼 장관은 의회 청문회에서 부하의 월권이었다며 책임을 떠넘기다가 즉시 면직됐습니다. 청문회 뒷문으로 쫓겨나듯 퇴장하는 모습이 카메라에 잡혔습니다. 브레넌도 이메일 한 통으로 해고됐습니다. 25년 커리어가 메일 한 통으로 끝난 겁니다. 에드워드 첸은 사직서를 내면서 브레넌에게 마지막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그 한국인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감정적인 말을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계약대로 했을 뿐입니다. 당신은 끝까지 그게 얼마나 무서운 건지 이해하지 못했죠. 필라델피아 해군 조선소는 공식 폐쇄됐습니다. 가동률 0%. 한화오션 기술팀이 떠난 지 열흘 만에 1,500억 달러짜리 프로젝트가 완전히 숨을 거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뉴스가 터졌습니다. 미합중국이 대한민국의 핵추진 잠수함 4척 건조를 공식 승인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이건 사과가 아니었습니다. 항복이었습니다. 캐나다의 60조 원을 빼앗기고 조선소가 폐쇄되고 여론이 들끓는 상황에서 더 이상 버틸 수 없었던 겁니다. 1,500억 달러와 10만 달러짜리 비자 수수료로 한국을 지배할 수 있다고 믿었던 나라가 핵잠수함이라는 전례 없는 선물을 바치며 고개를 숙인 겁니다. 그 뉴스를 보고 저는 새벽에 도크로 나갔습니다. 아무도 없는 도크 위에 공구함을 올려놓고 뚜껑 안쪽을 들여다봤습니다. 호선 번호들 사이에 빈칸 하나. 필라델피아에서 완성하지 못한 배입니다. 하지만 이제 그 빈칸 옆에 새로운 번호가 적힐 겁니다. 캐나다 잠수함 그리고 대한민국 핵추진 잠수함. 왼손바닥에 흉터를 내려다봤습니다. 30년 전 용접 불꽃이 남긴 흉터. 이걸 지우고 싶었던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미국은 달러로 모든 걸 살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이 손으로 30년간 배를 만들어 온 사람한테 돈으로 살 수 없는 게 있다는 걸 몰랐던 겁니다. 하경 씨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태선 씨 캐나다 프로젝트 킥오프 미팅 내일입니다. 알겠습니다. 공구함 챙길게요. 지금까지 강태선 현장 총괄과 42명의 한국 엔지니어들이 미국에서 겪은 이야기를 함께했습니다. 비자 수수료 100배 인상 핵심 기술 영구 약탈 조항 사실상의 추방 명령. 미합중국이 대한민국 기술자 42명에게 던진 것들입니다. 하지만 42명은 울지 않았습니다. 항의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저 조용히 공구함을 챙겨 떠났습니다. 세상에는 달러로 살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조용히 묵묵히 그리고 그걸 증명한 건 화려한 외교관도 정치인도 아닌 기름때 묻은 작업복을 입은 42명의 기술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이겼습니다.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여러분들의 많은 댓글로 응원 바랍니다. 지구촌 곳곳에 감동 실화를 전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